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맡은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 정재원입니다. 네, UBS 입시정보 김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지석 선생님하고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요. 입시계 성시경입니다.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그래서 오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입시 정보들을 잘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지석 선생님 오늘 어떻게 6월 모의고사 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침부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오늘 특히나 1학년 학생들하고 2, 3학년 학생들이 시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더 복잡했던 것 같고 저는 또 오늘 하필이면 또 방송 담당이라 듣기평가 진행하느라고 조금 진땀 좀 뺐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듣기평가를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아나운서신가 하신 줄 알고. 아니요. 3개 학년을 다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3개 학년 플러스 네. 요즘에는 이제 졸업생들이 학교에 와서 시험을 네네.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랜만에 한 50명 가까이 되는 졸업생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는 바람에 그 관리를 하느라고 마지막까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뭐 이렇게 경향 분석 이게 라이브 시간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나 또 지금 또 막 이렇게 댓글창에 올라오고 있는데 뭐든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 질문 올려주시면 이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빨리 좀 올려주세요. 예, 궁금한 거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적절한 답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고 이럴 동안 또 선생님도 준비하셔서 예. 금방 또 오늘 6월 모평과 관련된 간단한 브리핑 준비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댓글창에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과목의 등급이 어떠냐 또는 뭐 어떤 정답이 떴다 그리고 평가원에 있는 내용들 그런 질문 주신 분들 계신데 정재원 선생님 말씀 듣고 또 질문들 여러 가지 모아서 그래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육모와 관련된 브리핑 몇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육모를 보는 게 이유가 있죠. 결국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관문을 위해서 육모를 보는데요. 올해의 입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과 또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 사이에 발생하는 경쟁률에 의해서 입시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학생들과 경쟁을 할지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경쟁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학령 인구,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오늘 시험을 본 고3 학생들과의 동갑내기는 얼마나 많이 태어났고 또 고2, 고1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태어나서 그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오늘의 시험을 봤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현재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죠. 2006년생들의 인구수가 44만 8,153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학생 수는 약간 차이가 좀 있죠. 어쨌든 2007년생 오늘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를 봤던 2007년생들은 가장 많은 딱 봐도 가장 많은 49만 3,189명이 태어났죠. 이게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그 유명한 황금돼지띠. 예,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태어난 학생 수만 대략 봐도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5만 명? 그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5만 명은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정말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대학인데요. 이 6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합치면 2만 4천여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만 명이 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2만 4천 명씩 되는 이 학생들의 선호도 높은 이 대학들이 2개씩 없어진 격이 된다.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처음 두 번째 모의고사였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는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 특히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나오는 그 중요한 모의고사를 봤던 우리 고1 2009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중3 2009년생이 아니죠. 2008년생들 얘기가 더 중요하겠네요. 2008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1과 지금 그 입시 체계가 좀 달라져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지금 대략 65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는 이제 응시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응시자를 보시면 응시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앞서서 보셨다시피 일단 이제 자연스럽게 증가한 인원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졸업생들도 약간 늘었습니다. 졸업생은 전년도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제법 수능까지 갔을 때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탐구 영역을 보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동안에 이제 소문만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사탐, 런 이런 표현을 이제 쓰죠. 근데 사실 런은 아니고요. 사탐은 이제 선택한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사탐 선택자들이 늘어난다 말이 많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제 확인될 수 있었던 시험이 바로 이번 6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보니까 사회 과목의 경우에 30만 5,590명이 재학생들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의 경우에도 6만 2천 명이 돼서 지금 졸업생과 재학생을 합쳤을 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9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사탐을 응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탐 응시자가 이렇게 많아졌으면 상대적으로 어떤 과목 응시자가 줄어야 되겠죠? 그렇죠. 과탐 응시자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과탐 응시자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요? 결국 올해의 대세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보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것이다. 특히 자연계열 대학을 진학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과탐 하나는 버리지 않고 사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오늘 또 모의고사를 봤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1학년 학생들이 새롭게 바뀐 수능 체제에 의해서 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면 2, 3학년과 1학년은 또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2, 3학년의 경우에는 선택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국어도 화법과 작문과 언매 중에 선택, 수학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 그리고 탐구도 많은 과목들 중에서 2과목 선택, 이렇게 선택이라는 표현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1학년의 경우에는 모두 공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도 달랐습니다. 오늘 정말 1학년 학생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침에는 우리 2, 3학년 선배들과 동시에 아침에 등교를 했다가 시험도 같이 시작했는데 끝나는 시간이 2, 3학년은 4시 37분에 끝나는데 1학년은 5시 10분에 끝났어요. 아마 이것저것 뒤처리하고 청소까지 하고 나면은 5시 반 넘어서 귀가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바로 사회 과목의 시간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었는가를 잠깐 보니까 과목 문제 개수도 늘었고 그다음에 문제의 배점도 좀 달라졌어요. 문제 배점도 원래 2점짜리 10문제, 3점짜리 10문제로 출제됐던 방식에서 이렇게 1.5짜리 8문제, 2점짜리 9문제, 다시 2.5점짜리 8문제로 출제 개수도 많아지고 배점도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첫 시험이니까 이런 시험들을 잘 적응해 나가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형별 모집 인원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각 대학들이 수시 모집 확정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한 요강들을 토대로 해서 대략적인 그 전형별로 모집 인원들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결국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인데 다 아시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뽑는 전형이죠. 그런데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전형의 모집 비율이 무려 45%가 된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는 학생들은 알았겠지만 오늘 이걸 보고 놀라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이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종합, 그리고 논술은 3.7%, 그리고 맨 밑에 수능 위주 전형, 정시 전형이죠. 정시는 18%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많은 학생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나 내신 관리를 전혀 안 했었는데 제대로 안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후회보다는 좀 더 이 내용들을 분석을
분석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분석해서 보셔야 되냐면요. 학교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45%의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저 전형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 전형은 서울 수도권 지역과 그다음에 지역 소재 대학 간의 좀 그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보면은, 지금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지역의 15개 주요 대학과 서울 교대까지를 합쳐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과 전형이 몇 %인가를 보니까 10% 조금 넘는 인원을 뽑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45%라고 했는데 왜 10%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즉 지방 소재 대학들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반면에 이 서울 소재 대학들,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주로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으로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봤던 전체 표하고 좀 다른 양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소재 대학들은 어떨까요? 지역 소재 대학들 지방 거점 국립대학만 뽑아봤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뽑아보니까 앞서서 봤던 대로 가장 많이 선발하는 게 결국 교과 전형 44%의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학마다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내 내신 성적이 좋다 안 좋다에 좌절하거나 또는 너무 희망에 부풀거나 이러시기보다는 어떤 대학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어떤 대학이 어떤 전형을 하고 있고 어떤 전형에서 많이 뽑고 있고 또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모두 담아서 오늘 하루 육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간단한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령 인구가 변화되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잖아요.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황금돼지띠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은 거죠. 그건 굉장히 불리하고 불안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또 어떻게 보면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등급의 인원수도 함께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좀 살피시면 좋겠고, 특히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수도권의 선호대학들이 주로 많이 선발하는 비율, 높은 비율로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또는 정시전형과 달리 또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이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독에다가 또 브리핑까지 굉장히 숨가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지금 살펴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좀 궁금해하는 게 등급 컷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매해 나오는 질문인 것 같고 매해 궁금해하는데, 등급 컷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에게 혹시라도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등급 컷이 궁금하죠. 왜냐하면 이제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인지상정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데 등급 컷이 궁금하다고 해서 지금의 등급 컷을 100% 신뢰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시험은 고3과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이 같이 봤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앞서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봤겠지만 재수생들이 9월 모의고사나 수능보다는 한 2만 명 정도 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에 의해서 이 2만 명의 재수생 또 N수생 숫자에 의해서 등급 컷은 얼마든지 또 바뀔 수가 있고요. 또 지금부터 우리 수능 11월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짧으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길다면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긴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학습한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예를 들어 지금 한 40점 사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40점 받으면 2등급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 수능 가면 어떨까요? 수능 가면 거의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1등급, 2등급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등급 컷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완벽에 가깝게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석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육모 기준으로 봤을 때 재학생들 숫자를 100으로 본다면 실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최근 한 5개년 통계를 보면 대략적으로 한 85%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에 반면에 또 N수행이라 불리는 소위 재수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육모에 응시했던 학생들 수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가 수능에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방금 이제 40점이라는 점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점수를 하나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남아있는 어떤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수시호강도 발표가 됐는데
수시 요강 발표된 것에서 무엇을 살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그전에 혹시 그 수시 요강 보시면서 네. 뭐 어떤 좀 느낀 거 아니면 차이점 뭐 이런 거 좀 있었어요. 네. 수시 요강 이제 사실 며칠 전에 발표돼서 이제 그걸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크게 뭐 대단한 부분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전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눈에 띄는 것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도 단순히 어떤 그 배수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배수를 확대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국민대라든지 강남대 같은 대학들이 또 추가됐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강을 보고 혹시라도 내가 관심 있는 대학 또는 내가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들이라면은 반드시 요강을 보시고 거기서 나한테 해당되는 전형이나 또는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내 손으로 확인하셔야 나중에 원서 접수를 할 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들의 말만 듣지 마시고 그리고 좀 귀찮고 힘들겠지만 내가 관심 있는 대학 사실 많아야 10개 아닌가요? 20개, 30개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 정도는 반드시 내 손으로 확인하겠다 생각하시고 오늘 라이브 끝나고 나면 바로 요강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강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대학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이라도 우리 학교를 쳐다봐주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방식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논술 전형을 만들 때 좀 더 접근하기 쉬운 논술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끌어오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학이 나에게 잘 맞는가 이런 것들을 상담도 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판단하시면서 계속 찾아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특히 올해 수시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이제 그 첨단학과 중심으로 또 살짝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또 살짝 완화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 속에서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또 어찌 보면 이제 불리한 표현까지 좀 뭐하지만 어쨌든 나하고는 좀 상관없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의 전략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이제 수시 요강을 이제 살피고 나면 결국은 이제 전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진짜 관심 있어 하는 전형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거의 다 정해져 있으시죠? 그래서 교과 전형이 핵심이다 또는 종합 전형이 핵심이다 논술 전형이 핵심이다 각각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교과 전형부터 한번 조금씩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선생님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교과 성적이죠. 예, 내신 성적이죠. 네, 예. 성적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보통 수능 최저. 네, 수능 최저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서류까지 추가되는 대학들이 많이 늘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서류 평가가 좀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는 학생인데 2015 개정교육과정과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 본질적으로 이제 같은 맥락이 뭐가 있냐면 선택 과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의 선택도 예사치 않게 본다는 거예요. 범상케 본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어서 이 학생이 이런 과목을 선택했을 것이다라는 대학의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 자, 노력했던 모습들은 어디서 나타나겠습면 바로 교과세 특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교과세 특이나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내신과 함께 보는 서류가 들어가는 전형들. 뭐 대표적으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번에 시립대가 또 들어왔다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제 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내신이 사실은 이제 끝이 나죠. 3학년들에서 끝이 나는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지금 요 타이밍에 되게 좀 불안하잖아요. 내신을 한 달이지만 내신을 그 한 달 동안 챙겨야 될지 아니면 나는 이제 정시가 더 잘 나오니까 예. 정시 파이터를 해야 될지 예.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이런 친구들에게 네. 어떻게 조언을 하십니까?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다 정리가 됐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냥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결국 끝까지 좀 하라는 거죠. 정기고사 기준으로 따지자면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하기 전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총 10번의 정기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9번이 벌써 지났죠. 이제 한 번의 정기고사 남았는데 그 정기고사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히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능 성적은 바꿀 수 있는데 내신 성적은 바꿀 수가 없다.
뭐 그래서 수능 성적을 바꾸기 위해서 꼭 뭐 N수를 하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내가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교과정에서도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 또 뭐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 다 추가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어떤 전형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 하나의 전형 요소만, 쉽게 얘기해서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만 잘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선호대학 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부분을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전략적인 부분을 먼저 앞세워서 고민하다 보면 좀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빠른 선택을 통해서 그 방향, 한 방향으로 내가 뭔가 몰입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가급적 끝까지 3학년 1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내신 성적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의 구성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하나는 이제 문해력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해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해력의 경우에 이제 글을 읽고 파악하는 능력이고, 청해력은 이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능력이 잘 갖춰진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제 수능까지 이어졌을 때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학교가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독교 계열의 고등학교인데, 기독교 계열의 고등학교는 예배라는 이제 채플 시간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네. 이제 채플 시간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불교 신자인데도 그 채플을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능 매우 잘 받고. 그러니까 듣고 읽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쏟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정시 공부고 이것은 수시 공부고 이렇게 너무 구분하기보다는 나에게 들려지는 그 수업의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파악해야 될 정보가 무엇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지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파악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역시나 이렇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해력, 청해력 다 중요하고요. 결국은 남의 말과 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도 한번 말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종합전형 준비하는데 역시나 학기 마무리까지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신의 목표를 딱 정해서 그래서 쭉 뭔가를 설계해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모든 학생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좌충우돌 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잘 모르니까 학교 생활도 적응해야 되고 공부라는 것도 적응해야 되고 하다 보면 잘 모르니까 실수도 많이 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과 실수 과정에서 또 얻어지는 것들, 터득한 것들이 2학년에 가서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좋은 학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 3학년에 가서는 이제 이것이 약간 만개한다, 꽃 피우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 2학년 때부터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하면서 겪어왔던 많은 것들이 좀 정리되는 시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전형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또 수시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려면 어떤 강의가 좋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멀리 가지 마시고요. EBS 입시정보 오시면 정재원 선생님 강의도 있고 뭐 제 강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긴 강의도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이제 10분 입시정보라고 해서 좀 짧은 강의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내용들 한번 살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논술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그렇죠? 네네네. 예. 논술 시험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구모 이후? 구모 이후면 좀 늦지 않을까요? 네네. 구모가 작년 구모인가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사실 어떤 시험이든 준비는 빠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방향만 잘 정해졌다면 빠르면 좋은데, 사실 지금 그럼 미리 준비한다면, 미리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라면. 그런데 지금이라도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 큰 자료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대학이 발행하는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쨌든 3월 말까지 대학들은 작년에 치렀던 논술고사에 대한 정확한 해설서라 볼 수 있겠죠. 어떤 범위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논술 출제했고,
그것의 어떤 채점 기준이라든지 모범 답안까지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이미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논술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정말 다수의 대학들이 자기 대학들이 실시하는 논술에 대한 소위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추천하는 방식이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료와 논술 가이드북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대학의 논술이 나에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준비할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교과 전형 안 되니까, 종합 전형 안 되니까 나는 정시야. 그리고 논술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게 되면 결국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 손을 벌리게 되고, 그리고 또 대학, 실제로 출제하는 대학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엉뚱한 정보를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대학들의 정보들은 반드시 그 대학에서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좀 추리면 좋겠고요.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들. 거기에 더해서 교과 전형만이 아니라 이제 논술 전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형 요소가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상대적으로 논술 전형은 교과 성적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최저 학력 기준 잘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파악하시면 아무래도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을 추릴 수가 있고 또 몰입해서 그 대학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질문이 나왔네요. 네. 최저 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 최저 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네, 어떠십니까? 최저 못 맞추면은 최저 없는 대학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은 교과 전형보다는 수능 최저가 좀 적습니다. 교과 전형보다는 좀 대신에 교과 전형보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그 허들이 조금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그 논술 보면은 가장 마지막 날 보는 논술이 있어요. 거기 인하대 아주대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 없는 대학들이 제법 많으니까 잘 찾아보시되 논술과 학생의 어떤 성향이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논술은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풀이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글을 써주거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수리문호술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죠. 이런 것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파악하느냐? 이미 대학에서는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 논술 가이드북에 모범 답안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고서 그대로 베껴 써라 이런 뜻이 아니라 모범 답안을 보시면서 이게 왜 모범 답안이 될까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 공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수능 성적도 올라가고 논술도 잘할 수 있고 면접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상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논술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최저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서강대 같은 경우만 봐도 기본적인 경쟁률이 100대 1이거든요. 근데 그 1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고 명목상의 경쟁률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서강대가 제시하고 있는 3합7이라는 수능 최저를 통과할 경우에 실제 경쟁률은 30대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국대나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만약에 100대 1이라는 경쟁률이 있다면 실제 경쟁률은 거의 20대 1 수준까지 거의 떨어질 정도니까요.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을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끝까지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전략으로서 가장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현재 대다수의 대학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 모두에서 탐구 과목을 한 과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2016 대입 같은 경우는 서울대와 경희대 정도를 제외하면 수능 최저에서 탐구를 두 과목을 요구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을 통해서라도 내가 가능성 있는 부분을 좀 찾으시고 준비하시면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질문 중에 수능 보고 대학 지원할 때 지원 방법은 대학 입학처에서 알아보나요? 네. 뭐 본질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입학처의 모든 학생들이 전화해가지고 알려주세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모집 요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모집 요강 나오고요. 그리고 모집 요강을 고3 담임 선생님들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부분에서는 쫄지 마시고 학생이 해야 될 일은 뭐다? 공부죠. 수능을 네. 잘 보는 거죠. 수능만 잘 보면 됩니다. 수능 잘 보면은 그 이외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논술 경쟁 아까 또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논술은 이제 최저 없는 논술은 경쟁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논술에서 가장 오늘 논술 강조하는 말이 아닌데 예, 논술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논술 준비를 안 하고 논술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논술을 좀 내가 원하는 대학 또 나랑 잘 맞는 대학의 논술 문제를 풀어보면서 준비가 꾸준하게 잘 돼 있는 친구 그리고 하루에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의 시간을 꾸준하게 투자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했던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로 논술 경쟁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저 있는 대학은 최저 빼고 그다음에 준비한 학생 빼면은 실질 경쟁률이 5대1, 6대1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에 따라서는 실질 경쟁률이 3대1도 안 되는 학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를 제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경쟁률 높으면 어떡하나 그거는 내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첨삭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사실 EBS에서도 첨삭을 제공하고 있죠. EBS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첨언을 하나만 딱 더하자면 실제로 대학들이 제공하는 자료만 잘 보셔도 논술에서 요구하는 어떤 논제의 방향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나하고 잘 맞는 것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만 좀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정시로 넘어가겠는데 예. 육모 성적에서 진짜 마이너스 1씩 해야 수능 등급인가? 예, 이 질문이 있네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한 20% 정도의 학생들은 오릅니다. 예, 20%는 오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40%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0%는 사실 현상 유지죠. 근데 현상 유지는 체감적으로 수능을 못 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현상 유지라는 게 결국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모, 구모라는 과정이니까 아직 자기의 그 성에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수능에서 육모, 구모처럼 나오면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80%의 학생들은 내가 수능을 망쳤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60%의 학생들은 떨어지진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무조건 일씩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3등급대 학생들이 1등급 나오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1등급대 학생들이 종종 3등급 나오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뭐 전적으로 학생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 이번에 수시는 또 조금 하향으로 써야 되냐, 상향이냐, 하향이냐, 심지어 뭐 과도 상향, 심지어 뭐 우주 상향도 있죠. 네. 예. 그 상향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먼저 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예. 상향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현장에서 지도할 때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어떤 상향이라는 기준을 세울 때는 결국은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처음에 하시고 그 성적으로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선이 어딘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공교육 자료들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유하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공교육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얼마든지 EB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시에서는 사실 안정적으로 많이 잡는 전형이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역시나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선에 약간 좀 하한 선을 정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좀 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수시 지원에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내신이 3등급인데 학종으로 중상위권 대학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학생이 있네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과나 뭐 대학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든지 가능하죠. 실제로 일반고에서도 얼마든지 3등급뿐만 아니라 4등급 심지어 5등급 초반까지도 제가 지도한 학생들 중에서도 실제로 소위 인서울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사실 중위권 대학생들 많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아마도
아마도 그런 친구들 많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과 장점 중에 지금 시기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조금 더 살리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 됐든 또는 어떤 전형이 됐든 어떤 학과가 됐든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많이 몰리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가, 조금이라도 더 장점을 보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조금 더 마지막까지 조금 더 더해주는 게 더 나은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등급은 대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학에서도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의 충분 조건이면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왔고 그것이 대학교와 앞으로 사회생활로 이어질 때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자신의 설계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 주도적이다 또는 이제 또 진로에 이제 맞춰서 뭔가 설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등급 때라도 또 4등급 때라도 자기가 뭔가 뚜렷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학생들 또 그 과정에서 또 특정 교과목이 우수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뭐 등급 때문에 뭐 고생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집착하지 마시고 그 이상의 등급 이상의 보여줄 수 있는 걸 많이 보여주시면 좋은데 동아리나 외부 활동 같은 이런 뭐 그 질문도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동아리나 외부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리를 왜 했는가, 그 동아리를 왜 했고. 외부 활동은 지금 이제 기록이 안 되니까 아무리 해봐야 뭐 소용이 없고 동아리 같은 경우 또는 학교 수업 시간에 뭐 발표나 뭐 이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경우에 왜 자신을 드러낼 때 그 소재를 썼고 그 이야기를 해서 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서 잠깐 1학년 학생이 이제 1학년 1학기 생기부가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안 중요한 건 없죠. 근데 그 1학년 학생이 생기부가 중요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그렇게 강조하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떠나서 우리 학생들은 생각하면서 사는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1학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1학년 1학기 생기부 중요합니다. 네. N수행이 많아서 등급 떨어질까봐 걱정된다는 얘기도 보이는데요. 예.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숫자가 늘어난 만큼 또 각 등급별로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도 늘어나니까요. 결국은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전 달라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학종은 진로가 바뀌면 불리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진로가 바뀌면 불리한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성적대가 굉장히 높은 학생이라면 사실상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진로를 내 경쟁자들을 생각해야겠죠. 내 경쟁자들과 비교했었을 때 진로가 많이 바뀐다면 사실상 어떤 특정 학과에서 더 장점을 가지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제 전공 자율 선택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학기가 됐든 어떤 학년이 됐든 내가 몰입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 성취를 이룬 기록이 학기별로 잘 드러나 있다면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친구는 우리 대학에 와서 어떤 학과를 선택해도 잘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전공 자율 선택제와 같은 부분을 살린다면 사실 꼭 불리하다라고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I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AI를 공부하다 보니까 AI에 공급되는 전기가 되게 중요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기 쪽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진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합리적인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좀 마무리 멘트를 한 30초 정도씩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빨리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재현 선생님께서 워낙 답변을 잘해주셔서 이렇게 빨리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사실 숫자는 이제 나왔죠. 여러분들 이미 가채점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등급 컷이니 또는 뭐 만점자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미 결과는 나왔잖아요. 사실은 등급이나 표준 점수, 100분위와 같은 지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점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야 될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구모만이 아니라 이제 수능까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항상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의심하지 마. 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정진해 나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저희들이 준비했던 내용들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